지난 23일 저녁 6시 15분경에 한 여성이 자신의 30대 딸이 운영하는 수원 지역의 한 가게에 간 거예요. 네. 6시 15분경이면 한참 손님이 많을 시간인데 그러네요. 그런데 그때 가게 문이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 어머니가 무슨 일이지 하고 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그러겠죠. 딸이 말로는 무슨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는데 평범한 내용을 얘기했는데 딸의 목소리가 뭔가 이상했다는 거예요. 목소리에서 뭔가 떨림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게 수상하게 느껴져서 이 어머니가 바로 112에 강도가 들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딸의 가게 강도라도 들었으면 어떡해요? 실제로 강도가 들었습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이 촉이라고 하는 건, 엄마가 느끼는 느낌이라고 하는 건 전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박 사건.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긴급하게. 곧바로 가게로 출동했는데 네. 일반 강도보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왜요?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면 30대 남성이 일명씩도 없는 여성, 이 딸이죠. 여성을 성폭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세상에. 그 가게에 와서. 30대 남성은 경기 수원의 한 가게에 침입을 해서 홀로 일하고 있던 이 30대 여성을 성폭행했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흉기로 협박을 해서 2천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정말 놈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사람이라고 얘기 못하겠어요, 저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20여 분 만에 현장에 출동했지만 그리고 출동해서 본 장면이 끔찍하게도 범행이 일어나고 있는 도중이었어요. 어머. 그래서 이 3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자의 정체가 더 충격적입니다. 어머 세상에. 30대 남성 이미 강도강간 전과가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뭐라고요? 그래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고 출소하고 나서 어떤 상황이었냐면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는 거예요. 뭐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도중에 그 발찌를 차고 또다시 수원의 가게에 침입해서 자신이 예전에 저질러서 한번 처벌받았던 짓과 비슷한 범행을 또다시 벌이고 있었고 그 중간에 어머니가 그 장면을 목격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겠어요. 세상에. 발찌를 차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참담한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무 파악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사실 전자발찌 피부착 대상자는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한되는 장소, 시간에 움직이게 되면 즉각적으로 그 현황이 파악돼서 관련 제재 조치가 이루어져야 마땅하고 만약 보호관찰소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지면서 여타 범죄로 나아가는 상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그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졌는지가 상당히 불분명하고 관련 내막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중한 범죄를 또 저지르고 말았는데 이 경찰은 이 피의자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 강도 강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뉴스파이터 취재 결과 경찰은 이 피의자의 동선 등 포렌식을 실시해서 범행 경위, 계획범죄 유무, 동기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강도 강간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 검거되어도 어떤 처벌을 받더라도 모두 다 감수하겠다는 무서운 의사를 보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수 강도 강간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살인죄보다도 더 무겁습니다. 아마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인간은 평생 햇빛을 못 보게 해야지. 무슨 놈의 무기징역 이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인간은 진짜 너무너무 악마 같은 인간의 범행을 받고요. 정말로 법이 살아있다면 이 몹쓸 인간한테 법이 무거운 중형을 내려주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